매년 신입생을 49명씩 선발했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유일한 해부학 실습실입니다. 해부용 테이블은 10개로 최대 6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은 당장 내년에 의대 입학생이 2배 넘게 늘고 내후년엔 4배 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1년에 확보하는 해부용 시신 카데바도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의대생 6명이 카데바 한 구로 실습하고 있는데 정원이 늘면 실습 환경이 더 열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늘려야 시신 한 구당 한 8명 정도까지, 우리는 6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게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뒤에 있는 학생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해부학 실습의 의미가 없다. 이 학교에서 가장 큰 강의실의 수용 인원은 최대 108명으로 이론 수업을 위한 공간 역시 부족합니다. 기자재 확충에 사용할 예산 확보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가의 현미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학생이 200명이 되면 지금 한 60대 가진 데서 결국은 240대나 30대 정도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쓴다면 그렇게 되면 거기만 해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증가한 모든 의과대학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교수 인력, 그중에서도 기초의학 교수 확보가 문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채용된 MD 기초의학 교수는 매년 40명꼴로 총 118명. 그런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한 사립대를 살펴봤더니 이곳에서만 이번 의대 증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기초의학 교수가 12명입니다. 현재 의대 교원 초빙이 지원자 미달 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 대학에 쓴 말입니다. 만약에 전국에서 갑자기 다 모집할 경우에 인력 증원은 더더욱 어려워질 예정이다. 당장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받는 것도 과제입니다. 교수들이 인증 기준 92개에 맞춰 교육 여건을 따져봤더니 정원이 증가한 지방 소재 의과대학 30곳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의학교육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난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과대학처럼 의대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인원에 맞춰 교육 여건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증원 과제에 떠안은 교육 현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네,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의대 교수들은 꾸준히 이 정원을 너무 갑자기 2,000명 늘리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좋은 의사를 키우려면 당연히 질 높은 교육이 기본입니다. 각 의과대학이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있는지 또 자질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여건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따져보는 게 그 말씀하신 의학교육 평가 인증입니다. 각 대학은 평가를 받고 나면 그리고 또 여기서 인증이 되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의과대학 자격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만약 교육 여건이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인증을 받게 되면 신입생을 더 이상 뽑지 못하거나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40개 대학 모두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현재는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지금 늘리기로 했죠. 입학 정원이 10% 이상 급격하게 늘면 의평원에서 정한 주요 변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의평원에 따르면 주요 변화로 올해 평가 대상이 되는 학교는 모두 30곳입니다. 평가 대상이 된 30개 대학 교수들은 의평원 기준에 맞춰서 이 교육 여건을 자체 점검해 봤더니 모두 불인증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불인증 의견서 의대 교수들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교수들은 특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일단 가르칠 공간 문제입니다.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할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이 불인증 의견서를 제출한 30개 대학 가운데 8곳이 그 근거를 또 자세하게 첨부를 했는데요. 이 의과대학은 보통 한 학년당 강의실이 한 곳 있습니다. 이곳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강의실에
최대 수용 인원을 따져봐도 늘어난 입학 정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학교별로 100명 가까이 강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실습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집 정원이 200명으로 기존보다 4배 넘게 증가한 충북대의 해부학 실습실은 최대 60명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고요. 이 120명으로 모집 정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영남대의 해부학 실습실은 최대 100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들이 직접 환자 진료를 해보는 임상수유기 실습 공간,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의학도서관, 동아리실, 학생휴게실도 대부분 현재 정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거라 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의평원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입니다. 네, 학생들이 많은 게 문제라면 예전에 뭐 오전반, 오후반 하던 식으로 학생들이 나눠서 분반 수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사실 좀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라는 게 그 교수들의 의견입니다. 이 의대생들은 사실 배워야 할 분야가 또 넓고 알아야 할 내용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본인이 직접 시간표를 짜는 것과 다르게 의대생들의 시간표는 고등학교처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 오후 분반 수업을 하고 싶어도 시간표를 건들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분반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보통 학년당 강의실은 하나뿐이어서 강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간 문제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가르칠 사람, 그러니까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반을 나눠서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면 그만큼 교수도 더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채용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기초의학 교수 확보가 문제입니다. 의평원 기준에 따르면 기초의학 교수는 최소 25명 이상 뽑아야 되는데 한림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인증평가 당시에 그때도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24명만 있었고요. 또 의사 출신 기초의학 전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거의 충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개명대를 또 살펴보면요. 이것도 현재 기초의학 교수가 26명으로 간신히 기준을 넘겼는데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의학 분야 가운데 하나인 양리학 교실의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이 학교가 계속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의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교육에 연구 또 진료까지 하고 있어서 인력을 충원하려면 채용 인원이 정원 비례에서 느는 것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교수들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처럼 의대 정원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느는 경우에는 적시에 필요한 교수를 데려오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고 인력도 없다면 교육과정이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습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이 의평원 기준을 보면 의학과 3, 4학년은 52주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임상 실습을 해야 됩니다. 이 뇌과, 외과, 산부인과, 또 소아청소년과 등을 비롯해서 20개 가까운 과를 돌면서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뭐 병동 규모나 환자 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정해진 상황에서 인원이 늘면은 당연히 임상 실습의 질, 또 실습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환자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하는 임상 술기 시험도 치르기가 어려운데요. 이 동아대를 보면요. 현재 이틀에 걸쳐서 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정원이 2배로 이상 늘게 되면 시험 기간 역시 늘려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 늘게 되면은 감독 인원도 2배로 늘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있는 교수들로 하려면 진료 같은 다른 업무들도 있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치르기가 어렵다. 이게 교수들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지금 밝힌 시기가 9월입니다. 석 달이나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내년 3월까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정부가 이런 것들 시설 증축이나 또 신축하는 데 필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보다는 좀 빨리 확충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또 국립대 교수도 3년간 1,000명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올해 있을 의학교육 평가 인증이 문제입니다. 의평원이 11월까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평가 대상 학교에 다음 달에 안내할 방침입니다. 이 정부 발표 9월과 평가 인증 절차 시작 시기가 같아서 사실 제대로 관련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평원 관계자는 평가 기준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 국립대 관련 정책만 내고 있는데 정원이 증가한 학교 32곳 가운데 23곳이 사립대입니다. 정부는 이대 대학에는 따로 국고를 투입하지 않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의 융자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융자 사업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증원에서는 특히 이른바 미니 의대로 불리는 학교들 중심으로 증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정부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작 현장에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또 교육이 되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대교육 평가기관의 장으로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의평원에서도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이 3가지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대학들에서 정부의 교육 가능 인원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교육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교육 가능한 인원이 추산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이 정책 목표 달성을 너무 최우선시하는 그 과정에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 여건을 너무 간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즉 똑같은 수의 학생이 늘어나더라도 교육 여건이 좋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교육 여건이 미흡한 대학에서는 지원된 학생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 대학에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준비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학 정원 증원이 40%가 국립대학에 배정이 되고 60%가 사립대학에 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를 보면 이 40%인 국립대학에 이 교육 질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약속한 바 있는데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융자 알선 외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현재 그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과연 교육질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지,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립의대의 교육질 유지가 과연 가능할지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여건을 조금 더 고려했어야 된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실습 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그러면 모든 환자에 대한 제한 없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역량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이 배출이 되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과대학에서는 임상 실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우리 의평원에서도 그 임상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세심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병원의 규모가 대학에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임상 교육병원의 규모나 혹은 임상 교수님의 숫자가 이 40명 학생의 의과대학을 상정해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치를 겨우 충족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대학들의 학생 수가 갑자기 3배에서 4배로 늘어나게 되면 과연 이런 대학들에서 임상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급격한 정원 증가로 변화가 생기면서 의평원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미 30개 대학이 주요 변화 평가 대상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 이들 대학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의평원에서는 매년 한 20개에 달하는 의과대학의 정기평가, 중간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평원의 인력과 재정은 어떻게 보면 이에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0개 의과대학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 업무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의평원의 인력과 재정도 그에 맞춰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저희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 여건뿐 아니라 이 기관이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한 교육여건 평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그런 말씀, 의견들을 주신 거는 우리 의평원에서 진행되는 의과대학 평가 기준과 그다음에 판정 과정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의평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어떤 대학이 이 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 기준,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판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평가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는 정성 평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기준의 상향이나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각 대학의 실태를 우리가 엄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